우씨. 아이 개빡치네. 됐냐? 기울어졌는데. 많이 기울어졌는데. 거의 한결이 들은. 수열 가자 수열. 집중 계속. 영재는 야이씨 유민아 영재 풀었어 안 풀었어? 노트북 꺼내봐. 영재 풀었어 안 풀었어? 어려우면 안 할 거야. 수열이 뭐예요? 수열이 뭐야? 수열. 수를 뭐 해놓은 거? 나열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열을 할 때, 야, 그냥 주구장창 거, 왜 이렇게 딱 썼어? 이거 수열이야? 아니야? 수열은 수열이야. 수를 나열해 놓은 건 맞아. 어쨌든 수를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수열은 수열이야. 근데 당연히 니네들이 여기서 배우게 될 건 어떤 수열을 얘기하겠어? 규칙성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 규칙성이 있는 이런 수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수열의 목적은 뭐니? 수열의 목적이 뭐야? 야, 굳이 이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너네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 너네들 괴로우라고 배우는 거야, 수열을? 아니잖아. 말 그대로 이 규칙성을 확인을 해서 저 뒤에 100번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 뒤에 한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수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패턴을, 규칙성을 확인을 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니네들은 이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임의의 n번째에 혹은 뭐 임의의 k번째에, 임의의 l번째에 어떤 값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수열의 목적인 거고, 그래서 이 n번째에 나오는 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요 수열의 일반항은요, 찾아봤더니 2n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이 나왔어. 다시 얘기하면 1을 넣으면 1이, 2를 넣으면 3이, 3을 넣으면 5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가 나오는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으며, 그러므로 100번째에는 199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수열은 이 수열의 규칙성을 임의의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을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한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n번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야, 우리 궁금하니까 뭘 해볼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한번 다 더해볼게요. 궁금하잖아. 이게 어떻게 나오나. n번째 항까지 싹 더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1부분을 더했다.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까지 더했습니다. sum n s 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열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일반항과 부분항. 알겠어? 이 두 가지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얘네들끼리 연산할 줄 알아야 되고 써서 나열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러 갑시다. 자, 이렇게 수열을 나열을 해놨어요. 맨 앞에 있는 항을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른다. 초항. 알겠어?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요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고 항이라고 부를 거고. 됐니? 그리고 요거를 쓸 때 보통 뭐라고 쓰냐면 첫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땡땡땡땡. 그럼 이 수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AN 가로치고 이런 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 줄 거예요. 요걸 우리는 이 수열에 뭐라고 부른다고?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자, 수열이 끝이 있어. 딱 50번째에서 수열이 끝났어. 요렇게 끝이 있는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그럴까? 유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끝없이 그냥 계속 가. 수열이 끝없이 계속 가. 윤수열 당연히 무한수열이라고 부르겠죠.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거 맨 앞에 항 첫째 항 n번째 항 일반항. 수열을 표현을 할 때는 AN 쓰고 1부터 넣어서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얘기하며 항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유한수열, 항의 개수가 끝이 없으면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누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랑 대체 다를 게 뭐야? 1 넣었을 때 1 되고 2 넣었을 때 3 되고 3 넣었을 때 5 되고 1 넣었을 때 1 되고 함수값 2 넣었을 때 함수값 3 되고 다를 게 없잖아, 그지? 이거와 이거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수열에는 뭐만 들어간다? 자연수만 들어갑니다. 수열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수가 정의 여긴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1차식이요. 1차 함수나 똑같아요. 하지만 뭐만 달라? 정의역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f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저 수열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1,1, 2,3, 4,5, 4,7. 알겠어? 얘네들이 이 수열의 그래프야. 절대 얘는 A 1.5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만 들어갈 수 있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이제 수열의 첫 번째 규칙성. 어떤 규칙성? 어떤 규칙성? 초등학교 때 맨날 하던 거. 근데 수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이 네모에 들어가실 줄 얼마? 8. 여기 들어가실 줄 얼마? 20.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67, 77이죠. 어떻게 더했어요? 하나씩 더했네. 하나씩 더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서 22, 22, 22, 11 이렇게 계산했잖아. 기억 안 나? 90? 중학교 안 나와가지고. 아 초등학교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어. 알죠? 자, 요런 거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뭐가 차가 일정한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 같다라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 차. 뒤에서 앞에 거 뺀 거가 계속 같다고. 항상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 차를 뭐라고 부를까? 차를 뭐라고 부를까? 얘네들 좋아하는 음료수지.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된 차이. 알겠어?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그 일정한 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르고 소문자 D로 씁니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어렵죠? 아직까지? 괜찮지? 일반항 구한다. 일반항은 뭘 구한다고? 인위의 n번째 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얘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를 더하면 되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뭐 한다고? D를 한 번 더하면 뒤 번째 항이 나오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은 D를 몇 번 더해야 돼? 몇 번 더해야 돼? 두 번. 네 번째 항은 D를 몇 번? 세 번. 다섯 번째 항은 네 번. 그럼 n번째 항까지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니? n 4일 때 3번, 5일 때 4번, 6일 때 5번, 100일 때 99번, n일 때 몇 번? n-1번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다시 두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까지 공차 한 번, 두 번째 항까지 공차 두 번, 세 번째 항까지 공차 두 번, 네 번째 항까지 공차 세 번, n번째 항까지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고? n-1번 더해 주시면 된다고. 자, 또는 일명 축차대입법이라고 그래요. 축차대입법. 니네 앞에서 아까 소고형 얘기했잖아. 하벨 소고형. 지금 여기 보시면 쭉 써놨는데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면 요거 싹 더하면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전체를 더해서 항을 구하는 거 혹은 전체를 곱해서 나눠서 항을 구하는 과정, 그걸 축차대입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싹 대입하면 더하면 요거 다 D예요. 지금 좌변 싹 더하면 어떻게 돼? 소거가 되고 좌변에 뭐만 남냐면 AN 빼기 A1만 남습니다. 됐어? 우변 싹 D죠. D가 몇 번 더해져요? n-1번 더해지죠. 다시 얘기하면 AN은 뭐가 된다고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된다고? n-1번 더해주면 됩니다라고 항이 나오겠네. 됐냐? 됐어? 안 됐어? 정신 차리라.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한다고? n 빼기 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온다야. 요거 일반항 구하래. 첫째 항 얼마? 2. 공차 얼마? 3. 일반항 뭐라고?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3n 빼기 1이 네가 찾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고. 됐냐? 자, 근데 쌤 그럼 맨날 저렇게 구해요? 아니요, 당연히 저렇게 안 구하죠.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수열할 때요 뭔가 대단한 걸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초등학생 때 하던 것처럼 그냥 숫자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열을 식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수열은 그냥 숫자 가지고 니네 스스로 장난치고 논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봐. 야, AN이라고 돼 있는데, 야, AN이면 지금 여기서 누가 미지수야? 누가 미지수야? 미지수가 누구야? N이잖아, N. 얘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1차식. 등차 수열은요, 무조건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온다? 1차식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뭐다? 반드시 공차다. 알겠어? 그럼 니네 함수 풀듯이 똑같이 푸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가 m인 직선 구할 때 어떻게 나? y는 mx 더하기 n으로 놓잖아.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놓고 출발하면 돼? AN은 DN 더하기 A라고 놓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네가 여기서 세 번째 항이 얼마인지 줬어.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 줬어. 그럼 여기 집어넣어서 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일반항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 지금 저수열 일반항 구할 때 물론 이 기본 공식은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니네들이 나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 그냥 바로 본다고. 공차가 얼마니? 3이요. 공차가 3이니까 AN은 어떻게 나와야 돼? 1차항의 개수가 3인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 돼.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라고? 2라고. 1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니네 나중에 이런 거 나온다. 봐. 세 번째 항이 5고 일곱 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래. 그러면 니네들이 맨날 하는 게 뭐 이런 거야. 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야. 그래서 n에 3을 넣으면 a3은 a1 더하기 2야. 그리고 n에다가 7을 넣으면 13은 a1 더하기 6d야. 그럼 a1과 d에 관한 12개가 있으니까 변변을 빼서 d를 구해주고 첫째 항을 구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일반항이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2n 빼기 1이야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요게 이제 보통의 니네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근데 저는 절대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요? 물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 수 있다면. 근데 야, 어쨌든 얘는 뭐라고?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럼 어쨌든 세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 사이에는 무슨 수열의 관계가 있어? 등차 수열의 관계가 있잖아. 그럼 요거 몇 항 차이나? 4항 차이 나지. 그럼 요 차이는 얼마야? 8인데 그게 몇 D야? 4항 차이니까 4D지. 그럼 D가 얼마야? 2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D가 2라고. 다시 얘기하면 A에는 뭐라고? 1차항의 개수가 2인 1차식이고 3을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1차식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AN을 빠르게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되게 처음의 습관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의 습관을 그냥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애초에 니네들은 머릿속에서 이 수열이라는 것 자체에 뭐를 찾는다고? 규칙성을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애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냐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수열풀이가 나중에 깔끔해지고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애초에 처음에 무조건 공식 외워서 쓰면 나중에 망한다. 공식은 도울 뿐. 알겠어? 제발. 가보자. 일단 저 뒤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하고 앞에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딱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b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14라고 됐어. 빠르게 구할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등차 수열은 공차가 1차항의 개수인 n에 관한 1차식이고 1 들어갔을 때 11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항을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2번 1, 5, 9, 13 땡땡.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 첫째 항 1.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 4n 빼기 3. 마찬가지. 공차 4니까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AN 바로 구할 수 있네. 알겠어? 두 번째 3번으로 가보세요. 다섯 번째 항이 105, 11번째 항이 57. 첫째 항과 공차 15번째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4번 더한 것과 같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과 같다? 10번 더한 것과 같다. 고로 변변을 빼면 48이 마이너스 6이 공차가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첫째 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차 첫째 항 구했고 15번째 항을 구하래.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고 15번째 항은 25가 나옵니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 3번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은 8분의 1, 4, 4, 8, 8, 64, 14.125 나오죠. 그래서 처음 n이 얼마? 14.125 18.125 19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요게 이제 말 그대로 공식이랑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봐봐. 실질적으로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다. 야, A5랑 A11이야. 몇 D? 몇 D? 6D. 6개 차이 나잖아. 6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8이야. D가 얼마라고? 마팔이야. 됐니? 첫째 항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 여기까지 4D, 거꾸로 4D.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 가려면 4D 빼줘야 돼. 다시 얘기하면 32 더해주면 된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 몇 번째 항 구하래? 15번째 항. 여기서 몇 D? 4D 더하면 돼. 다시 얘기하면 15번째 항은 11번째 항에서 4번 더 가는 거니까 57에서 마팔 4번 더해주면 된다고. 32 빼주면 된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리고 처음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래. 야, 등차 수열이면 지금 얘는 양수에서 출발해서 음수로 가잖아. 처음 음수되는 거 찾으래. 부호 바뀌는 거 찾으래. 그럼 결국에 뭐 찾으라는 말이랑 같아? 부호가 바뀐다. 뭐 찾으라고? 0 되는 거. 정확하게는 0 되는 근처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가 대충 0 되는 근처 찾으면 된다고. 여기서 몇 D 더하면 3D 더하면 1이잖아. A 축구는 마침이잖아. 처음으로 음수되는 게 몇 번째 항이라고? 19번째 항이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 이게 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해요. 못 푸는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최대한 이 안에 있는 것들만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숫자를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수열이 편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떻게 백칼이 나지? 나중에 가냐?